지금 한국 수출 지도가 완전히 뒤집혔다. 반도체도 자동차도 아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순위표 하단에 머물던 소비재가 한국 수출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계 최고 제조 강국들이 장악하던 소비재 시장에서 한국이 판을 바꿨기 때문이다. K-POP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문화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돈이 되는 산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한국 수출 구조를 바꾼 이 결정적 순간, 문화가 어떻게 산업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무엇을 가져올지 그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한다. 오랫동안 한국 수출의 중심은 명확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과 같은 중후장대 산업이 국가 경제를 지탱해왔다. 이 구조는 고속 성장의 동력이었고 한국을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성공 공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특정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했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올 때마다 한국 수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소비재는 늘 주변부였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은 국내에서는 익숙했지만 수출 통계에서는 존재감이 미미했다. 기술 집약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다는 인식, 브랜드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 있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단순히 싸고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는 제품 그 자체보다 국가 이미지와 문화, 신뢰를 함께 소비하기 시작했다. 한국 수출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성공에 기대고 있었고 이 평온한 일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었다. 변화의 계기는 산업이 아니라 문화에서 시작됐다. K-팝,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급격히 달라졌다. 한국은 더 이상 분단 국가나 제조 하청 국가가 아니었다. 세련되고 감각적이며 믿을 수 있는 문화 생산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인식 변화는 소비 행동으로 이어졌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를 즐기던 글로벌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구매로 이어지는 신뢰의 통로가 됐다. 이전까지는 가격이나 기능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산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됐다. 이는 기존 수출 구조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흐름이었다. 문화가 산업을 견인하는 새로운 경로가 열렸고 소비재가 그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 한국 수출은 선택을 강요받았다. 이 흐름을 일시적 유행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모험의 부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변화 앞에서 주저하는 목소리도 분명했다. 소비재는 유행에 민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다. 문화 인기에 기대는 수출은 일시적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과 제조인데 왜 불확실한 소비재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실제로 글로벌 소비재 시장은 이미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브랜드 장벽은 높았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가 꺾이면 소비재 수출도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존재했다. 안정적인 기존 수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였다. 이 시점에서 한국 수출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체가 불가피하지만 변화를 선택하면 실패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논쟁은 치열했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정의 근거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비롯한 수출 분석 기관들은 소비재 수출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주목된 점은 수출 주체와 시장의 변화였다. 소비재 수출은 소수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있었고 수출 대상국도 빠르게 다변화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의 취약한 구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유행이 아니라 산업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그 문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품질과 신뢰라는 점이었다. 이제 선택은 명확해졌다. 과거의 성공 모델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문화와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다. 결단은 실행으로 이어졌다. 소비재는 더 이상 보조적인 수출 품목이 아니었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이 본격적으로 수출 전략의 전면에 배치됐다. 기업들은 해외 인증과 현지화 전략에 투자했고 유통망 확대와 브랜드 구축에 나섰다. 정부와 유관기관도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 선택은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단기 성과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온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 수출은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이 순간부터 이전으로 돌아가는 선택지는 사라졌다. 확장은 곧 시험의 연속이었다. 각국의 위생 규제와 인증 장벽, 유통 채널 경쟁, 브랜드 인지도 부족이 동시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됐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수출의 주역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현지 맞춤 전략으로 시장에 적응했다. 소비재 수출의 다수를 이들이 담당하며 생태계가 넓어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자국 보호 정책과 가격 공세로 맞섰다. 갈등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됐다. 한국 소비재 수출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했다. 과거 수출 순위 하단에 머물던 소비재가 전기차와 2차 전지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수출 구조 변화의 신호였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도 커졌다. 이제 시장은 더 높은 기준을 요구했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이야기는 중반을 넘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무역 강화가 압박으로 작용했다. 환율 변동과 물류 비용 상승도 부담을 키웠다. 한류 효과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 품질 안전성, 브랜드 신뢰가 동시에 검증받는 국면이 도래했다. 일부 시장에서는 성장세가 둔화됐고 내부적으로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위기는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왔다. 이 위기 속에서 기존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졌다. 소수 국가와 특정 유통 채널에 의존하는 전략은 위험했다. 대신 시장을 분산하고 브랜드를 장기적으로 키우는 접근이 필요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해법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유연한 구조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했다. 이는 완전히 다른 관점의 전환이었다. 최종 국면을 앞두고 산업과 정책은 방향을 재정렬했다. 단기 수출액보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목표가 됐다. 문화 확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간은 부족했고 선택의 무게는 컸다. 침묵과 성찰의 시간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비재 수출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한국은 기술 중심 국가에서 문화와 생활, 신뢰를 함께 수출하는 국가로 제정이 됐다. 새로운 전략은 글로벌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변화된 주인공의 가치는 이제 결과로 증명되기 시작했다. K소비재의 도약은 한국 수출 역사에서 구조적 전환의 상징이 됐다. 이 성과는 특정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이 결합한 결과다. 수출 구조는 다변화됐고 성장의 기반은 넓어졌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의 선택은 다음 장면을 만들고 있다. 한국 수출의 새로운 서사는 현재 진행형이다.